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이슈가 더 부각이 될지 저와 민소 아나운서가 준비한 브리핑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갈 수 있을지 길라잡이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투모로우 스타워즈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막판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을 좀 키워가지고 오늘 시장도 좀 쉽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후장만 해도 아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단기 악재 고리를 좀 끊어내나 했더니 장 막판에 좀 우리 증시가 흘러내렸다고 표현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25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대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0.09% 하락해서 2,403, 그리고 2,400 라인은 좀 지켰다는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00선은 방어를 해냈습니다. 0.8%가량 가까이 빠졌습니다. 801포인트 선에 머물렀고요.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오늘 585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에는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 있어서는 양시장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3,190억 원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보이고 코스닥에서는 각각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개인은 코스닥에서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다음은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9월 디램 값이 6개월 만에 보합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오늘 장에서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5G와 6G 섹터가 오랜만에 좀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와 NTT 도코모라는 회사, 이 두 회사가요, GPU를 기반으로 한 5G 인프라 설치를 같이 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NTT 도코모와 함께 협력사로 일하고 있는 이 솔리드가 있죠. 솔리드가 오늘 8%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에 좀 이 상승 전파가 이어졌다고 할까요? 5G와 6G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른 하루였습니다. 네, 또 오늘 주류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비맥주가 맥주의 출고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52주 신저가를 썼던 카카오가 오늘 2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써 내렸습니다. 지금 주가선은요, 거의 4만 몇백 원대에 위치할 정도로 4만 원 선도 이제 위태위태한 선에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이 국감을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뭐 검색어, 다음 포털에서 어떤 좀 좀 비리 연루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카카오의 투심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브리핑을 해보기 전에 예. 이 주류 맥주값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만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9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3.7%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올해 3월에는 4.2%로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3.7% 그리고 6월, 7월에는 2%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8월 달부터 3.4%를 보이더니 5개월 만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3.7%까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물가 상승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제유가 상승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물가 상승입니다. 우유값이 올라갔고 오늘 또 맥주값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 생활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이 있습니다. 전기료도 올라간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고 그 밖에 지하철 요금도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3.7%를 찍으면서 이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가 됐습니다. 이 추경호 경제부 총리는 최근 물가 반등세는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서비스 물가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근원 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물가에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 동절기 난방 대책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좀 있으면 또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배추값 그리고 사과값까지도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만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뉴스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투자 시에 좀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도 브리핑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현재 이 하락장 얼마나 길어질까에 대한 브리핑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최소 한 달, 길면 2달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린 그 시간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돈을 더 잘 벌고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봐야 하는 섹터는 어딜까에 대한 공부를 여지를 좀 던지면서 브리핑을 마쳤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이 될까요? 한번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개막이 됩니다. 어떤 섹터를 미리 보면 좋을지에 대한 길라잡이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세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핫한 중국 소비주 그리고 전력기기 차트 보시면 놀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려워도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유주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 외에는 현재 시장을 좀 반영해서 고배당주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크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중국 소비주를 보겠습니다. 2분기부터 정말 현저하게 이익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 섹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소비주라고 다 봐야 될까는 아니고 오히려 중소형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쪽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면비 영업이익 증가율로만 봤을 때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작년 이맘때보다 177%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한국콜마도 125%, 코스맥스 82%, 클리오는 45% 증가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소비주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여전히 카지노를 좀 강조하고 있는 증권가입니다.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파라다이스는 25%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뉴스를 본다면 유커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많이 오긴 했지만 대부분이 지금 제주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본다면 제주도에 어느 정도 수익성 인프라를 구축한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도 한 번 더 어닝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전력기기입니다. 자, 최근에 북미 시장에서 이 산업용 변압기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 변압기에 따라서 변압기 수주에 따라서 여기 주가도 함께 움직인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차트가 상당히 높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도 좋다라는 얘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쪽은 슈퍼사이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를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좋게 볼 수 있을지 공부해보면 정말 좋을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유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 마진도 그만큼 보장이 된 상태입니다. SOE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정말 영업이익이 안 좋았었는데요. 분기 대비 벌써 1,500% 가깝게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JP모건 상태에서도 JP모건 발에서도 WTI 유가는 연말까지도 그래도 85선은 지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 스프레드는 좀 더 길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 고배당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가 되면서 배당까지 많이 주는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브리핑 전반적으로 마무리해보면서요. 오늘 시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이슈와 공시가 있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면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죠.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반도체 업계의 성적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업황이 회복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이 회복세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과 SK하이닉스 모두 이 적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이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고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는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이죠. 바로 리벨리온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 리벨리온은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신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고 알렸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신규 AI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4 나노 공정에서 양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장 마감 후 주요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가 SP소프트와 회사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합병의 목적은 합병 시에 유입 자금을 통한 재무적 안정성 제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 강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4,750원 규모의 성남 신흥 2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공사 수주를 계약했습니다. 위니아는 36억 원 규모의 자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 부도는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고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 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자기 주식 매매 체결한 내역도 오늘 꼼꼼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코스피 1위에는 신흥이 8.79%로 상승률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2위에는 자동차 부품을 주물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캐스텍 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가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 KCT가 랭킹 3위에 올라와 있네요. 자, 계속해서 위기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인 대유 에이텍이 9위에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6위에는 DGI, 10위에는 지엔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의 상승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 명시컬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주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장 중반만 해도 반등에 성공하는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 마감에 전 지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오후에 넘어오면서 2시부터 오전에는 이제 장이 반전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2시부터 갑자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낫죠. 어제는 뭐 하루 종일 뭐 장중에 한 2,500개 정도가 조정을 했는데 2시 이후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 다 차익마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뚝 떨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어제보다는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게 오늘 오전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 뭐 지금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지금 큰 손들의 움직임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에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양도세가 굉장히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양도세라는 거를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에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주주로 인정이 되는 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 코스닥은 2% 갖고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거 외에도 대주주 요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되는데 요즘 보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한 해 동안에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2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얼마 전까지 그리고 뭐 루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배 이상 1000% 이상 올랐고요. 그러니까 AI나 로봇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10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가들이죠. 네.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도 막 몇백억씩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도 몇십억, 몇백억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한 종목에 1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10배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요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보통 이제 10월 달 이후에 나오던 거였는데 9월 전까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2차 전지나 이때 이제 로봇 관련주들 9월 달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 추천드리면서 이제 트레이딩도 많이 시켜드리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올라갈 종목이 안 올라가고 제가 곰곰이 9월 중순경 이후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자산가들이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지금 회피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이번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너무 계속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이런 조정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주도주.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업종군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종목들을 오늘 추천주도 이제 그런 종목 갖고 나왔는데요. 네. 그런 것들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싶고 지금 조정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정할 때 악재는 사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찾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싫다. 양도세 내기 싫다 하는 네. 분들이 많다는 얘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도주들을 여러분 보신다면은 이번 장에서도 조정이 있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주도주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양도세 이슈도 사실 통상 매년 한 11월 넘어서 나왔던 악재라면 악재였는데 그렇죠. 올해는 좀 뭔가 시장이 확실히 연말까지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걸 빨리 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희 매니저님은 현재 이 전반적인 기간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네. 시장이요. 네. 얼마만큼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사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액의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이제 윈도우 브레이싱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월하고 11월 사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바꾸는 거죠. 포트폴리오 바꾸는 건데 그러면은 10월 달 안으로 재편되면서 바꾸면 10월 달 안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새로운 종목들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달 안으로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너무 올라간 종목 말고 네. 새롭게 시작하는 업종군의 주도주를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이번 장에서도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넘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도군들을 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새로운 주도주 네.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바이오를 조금 유심히 보면 좋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여전히 적자가 전망되기는 하지만 이 적자폭은 줄고 속도는 더디지만 반등 기후가 보인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조선희 매니저님,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인가요? 원래는 내일 실적 발표로 하기로 했는데 다음 네. 주로 미뤘죠. 그렇죠. 11일 그래서 이죠. 이제 근데 약간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4분기 때부터 바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SK 하이닉스가 어제인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이제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곳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충청도에 있는 청주 공장이에요. 그쪽에서도 이제 원래 낸드 플래시주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D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HBM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부가 가치가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D램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현재 가격보다 인상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에게 4분기부터 빨리 조금 턴어라운드에서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4분기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디램 가격도 올리고 낸드 프레시도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감산을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이후부터 이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디램 가격도 10% 이상 올라가면은 앞으로 내년 1분기 때부터는 엄청나게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는데 잠정 실적에서도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게 쏙 좋은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근데 내년을 좀 기약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오늘 보면 삼성전자하고 주가 차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죠? SK 하이닉스는 막 급등 나오고 있다가 조금 이제 뭐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HBM 관련해가지고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을 한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이제 뭐 잘 돼서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납품할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건부 계약 이슈가 터지면서 그죠?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잘 해결이 돼서 그리고 디램 가격도 분명히 인상을 하면은 내년부터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잊지 마시고요. 갖고 계셨던 분들 조금 단기적으로 아마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어오셨을 건데 힘을 내시고요. 이번보다는 여러분 내년도를 좀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정도를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의 반등은 지금 이맘때고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길 주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와의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그 선두주자를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된다면 삼성전자보다 이제 SK하이닉스를 택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의 이제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근데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디램에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디램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의 계약이 이제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엔비디아 외에도 지금 이제 뭐 AMD의 여러 회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신다면은 금년에는 실적이 뭐 저조한 편입니다만 내년 1, 4분기 때부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너무 이제 HBM 때문에 잘 나가긴 하는데 내년을 좀 기약하시면서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반도체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과거와 같다면 다운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슈퍼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맞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이게 꼴이 원래 이제 한 10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오는데 보통 이제 그 반도체나 IT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꼴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고점을 찍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뭐 3년 정도 지났는데 한 4년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보통 한 4, 5년 정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슈퍼 사이클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희망을 갖지 마시고 다만 갖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약간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인터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난다면 내년부터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장마감 후 뉴스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지금 요새 가장 핫한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면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주인데요.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 식품주들의 위치, 바로 경기 방어주의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더 투심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경기 방어주가 이럴 때 그래도 평소보다 싸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평소보다 비싸져 있는 상태라서 야, 이게 경기 방어주가 맞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라면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농심도 지금 보면은 지난 그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8월 달에 지금 가격이 39만 원 정도 찍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해서 48만 원까지 무려 한 10만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차트가 지금 보시면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사실은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라면들이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뭐 원래 라면의 원래 본고장은 일본인데 일본보다 농심이나 삼양식품의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또 가장 많이 팔린다고 그러죠. 그만큼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불닭라면도 그렇고 농심 같은 경우에 신라면도 그런데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경기방어주가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품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저도 이제 가끔가다 간식으로 예전에는 안 먹었는데 요즘에 또 라면이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라면 끓여 먹고 추워져서 하는데 그래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라면 맛이 정말 전 세계에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저희도 이제 가끔가다가 이제 뭐 국내에 들어와 있던 중국이나 외국인들 많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라면이 진짜 맛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들도 많이 왔을 건데 중국 라면, 중국에도 이제 면이 있죠. 완탕면이라는 면이 있는데 중국면, 그다음에 일본면, 우리나라 면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적지 않아 이 식품에도 반영이, 그러니까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다 있겠죠. 네. 맛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주가가 너무 오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의 흐름이 직전 고점이었던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8월 달에 8만 원 정도를 지금 찍고 이제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시작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면 시세를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보면 거의 한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까라고 하는데 보유하신 분들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나왔던 주가 49만 원, 48만 원 정도를 돌파를 한다면 네. 조금 시세를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얘기가 마침 나와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자면 지금 뭐 배당주 차라리 배당 보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주선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좀 매력적인 배당주들 종목 뭐 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보험사들 있죠. 예. 화재나 이제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부터 말씀드렸는데 금융주들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9% 내지 한 6%까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주가 대비 작년 배당됐던 가격 보면 한 5% 이상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93분기 연속 삼성전자는 적자를 내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얘는 적자를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생명이나 금융주, 보험사주 이런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고배당을 줍니다. 무려 9%에서 지난 9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죠. 6%까지 이상을 주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보신다면은 배당에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 주가를 보면은 주가 괜찮습니다.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9월 달에도 이제 제가 보험이나 이런 것도 추천할까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난달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천천히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서 종목을 많이 남발하지 않고 이제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금융주들, 생명이나 보험 말씀드린 대로 금융사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배당을 뭐 한 9% 주거나 아니면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배당 안 받고 팔아도 되니까요. 네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배당주까지 이야기 네. 짚어봤고요. 다음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벨리온이 삼성과 손을 잡고 차세대 AI 반도체 리벨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국내 대부분 AI 반도체들은 해외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 리벨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한테 주가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건가요?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리벨리온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KT 선전할 때 리벨리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리벨리온을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맞아요. 외국계 회사인가라고 했는데 국내에 이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스타트업인데요. 네.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원래 이제 KT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KT
KT 뭐 여러분들 요즘 커머셜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KT 광고 선전할 때 리벨리온하고 그죠? 네, 이게 모래하고 나오는데 그 회사들이 다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모펀드에서도 한 3군데인가 4군데에서 지금 투자를 받고 있고 KT나 그 외에 굉장히 큰 기업들하고 지금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삼성하고도 지금 이미 KT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의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이번에 오늘 발표를 했죠. 발표하면서 차세대 제품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조금 힘을 좀 많이 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매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 한 3군데 이상에서 투자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이상 많이 생겨서 이게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IPO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벨리온 이슈 들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장마가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여러모로 좀 발을 넓히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크림글로벌을 통해서 C2C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 포시마크 인수 후 평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결과적으로 좋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 신의 한 수가 될까요? 네, 그게 아마 적극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얼마 전에 클라우드 X 그죠? 네이버 거대 AI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B2B 그러니까 거대 AI이긴 하는데 커스터머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고객들이 쓰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크림이라는 게 글로벌적으로 이제 C2C인데 거의 이제 보면은 고객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난 그 8월달 같은 경우는 거대 AI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20-30% 이상 올라갔죠. 했다가 주가 조정을 오는데 오늘 발표하면서 지금 B2B니까 커머셜 광고 B2B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C2C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보면은 주가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도 관심 갖고 네이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마감 종목 주요 공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좀 나눠보자면요. 첫 번째는 좀 가비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합병 결정했는데 SP소프트라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되는 건데 장 마감 후에 한번 주가를 보니까 장 마감은 일단 1% 빠진 상태로는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는 좋았어요, 가비아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비아의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요즘이 이제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가비아 지금 보세요. 가비아 차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비아 차트를 보고 계시죠. 굉장히 차트를 네. 보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비아도. 맞아요. 근데 이 종목하고 자회사가 또 있는데 여러분 요즘 핫한 종목 하나 있죠. 바로 이제 KINX인데요. KINX가 가비아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하고도 관계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인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지금 협업해서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KINX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가비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인수합병 이슈가 가비아뿐만이 아니고 KINX 두 개 회사와 다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비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비아도 모회사니까 신경 쓰시라고 그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두 개의 회사의 차트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비아 그래서 가비아 차트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KINX만 보지 마시고요. 가비아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비아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오늘 매니저님께서 자기 주식 매매 체결 내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첫 번째로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요즘 같은 게 장이 안 좋은데 참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16시 이후에 18시 이후에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네. 회사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주주 친화적인 관점에서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신원도 가격이 주가가 너무 지금 바닥이에요. 네. 가격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회사는 참 실적은 좋은데 너무 떨어져 있죠, 그죠? 야, 어떻게 4,000원짜리가 1,000원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오. 주가가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회사는 장중에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장중에 이제 자기 주식을 매매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네. 현대모비스도 신혼이라든지 그렇죠. 있죠? 현대모비스도 네.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있고 5만 주를 체결을 했죠, 그죠? 네. 장중에 네. 주가가 이제 보면은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떨어졌는데 이때 5만 주를 샀고 거기다가 뭐 동아 SD도 그렇고 네. 다들 이 회사들 보면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인데 주가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주가가 아마 동아 SD도 7만 원대에서 5만 8천 원대까지 12,000원 정도 툭 떨어졌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도 실적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 거리도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동아 ST 같은 게 16,000원,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오늘 보니까 잠깐만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보면은 오늘 거래가 13만 주 거래하면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 좋은데 주가가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신다면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지금 매수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들이에요. 주주 친화적이니까 이런 주주 친화적인 회사들 보시고 그 외에도 지금 이 신탁이라고 그러죠. 이제 증권사에서 맡겨놓고 CS홀딩스하고 이제 총 29개 회사가 신탁. 그러니까 증권사에다 돈을 맡겨놓고 자기 주식 매수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 공시지면 나옵니다. 18시 2분의 1 정도 나왔는데요. 그런 회사들 이런 관심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 중에 실적 좋은 회사들은 지금은 안 가더라도 분명 조금 있으면 우상향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고문 공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작전 면식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워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 매니저와 계속해서 함께 볼 텐데요. 그럼 한 줄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오늘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이슈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내일장 코멘트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저렴하다는 것.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또 내일장 주의할 점은 매주 금요일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 좀 할인된 가격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금요일날 보통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금요일날 많이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장 빠질 때 거의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좀 싸게 사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익률 대결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9월달 리뷰와 함께 네. 먼저 수익률 대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나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가능한 것도 이번에 새로 생긴 룰입니다. 네, 9월 개인 순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매니저별 순위입니다. 1위에는 조선일 매니저가 있고요.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달 1등 매니저가 매니저죠? 백인현 매니저였죠. 그리고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했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일 매니저님 추석 선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SBB테크도 여기 들어갔네요. 자, 백인현 매니저의 SBB테크였습니다. 14% 수익이 기록됐고요. 김병진 매니저 모니터랩 11.87%, 3위 한규수 매니저 세토피아였습니다. 자, 이어서 변동사항들이 있어서 이것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규수 매니저의 CQ 레터, 자, 손절가 터치하고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또 한규수 매니저를 만나기 때문에 이 CQ 레터에 대한 코멘트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CQ레터 손절가 14,000원으로 내리고 목표가 15,000원으로 수정하고 계속해서 보유하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 오랜만에 조설 매니저님 그래도 1등한 사진을 봐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매니저님, 우리 9월에 있었던 종목들 리뷰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좀 대표적으로 보시나요? 그래도 마지막에 편입했던 KCC는 지금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KCC가 지금 안타깝게 좀 수익을 좀 못 내긴 했는데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KCC가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PBR 같은 경우도 한 0.7, 0.6밖에 안 되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HD 그 두 개 회사 있죠. 그 회사 가치가 기업 가치가 한 1조 아니 거의 2조 가까이 되는데 현재 KCC의 시가총액을 보면 오늘도 한 2조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주가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 외에 지금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정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KCC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조 한 7천억 정도 이상을 올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올해가 더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실적과 함께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PBR 같은 경우도 사실은 0.3이거든요. 그러니까 0.3이란 PBR로 0.3이라는 얘기는 주가가 현재 대비 최소한 3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2배 이상은 거의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끝나고 난 이후에 24만 원까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분할 매수해서 24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여러분 차곡차곡 분할 매수를 해서요. 한 6개월 이상 갖고 간다 생각하시면은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9월 달에 편집했었던 KCC 리뷰 들어봤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이 CQ레터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었죠. 이 목표가 15,000원을 달성을 했었고요. 손절가 14,000원 유지하고 목표가 18,000원으로 상향하고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합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내일장에서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어느 섹터인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을 차익 매물을 실현하면서 특히 이제 자산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탄력을 못 받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아침에부터 점심 먹고 1시까지는 잘 나가던 주식들이 2시 이후부터는 툭 떨어지는 게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또는 아까 양도세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슈 때문에 차익을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올해 한 해 동안에 안 올라간 주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은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양도세는 안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이게 과연 시주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적으로 오늘 갖고 나온 종목 얘기해도 될까요? 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면 일단 됩니다. 기본충실님께서는 또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 종목 아니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하나도 안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진짜 안 오르긴 했습니다. 진짜 올해. 안 올랐습니다. 이 예.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양도세 이슈 부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종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하반기 때부터 이제 그 올해 4공장이 지금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잡힙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5공장을 또 만들고 있어요. 5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연말까지 5공장을 다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1공장부터 5공장까지 78만 톤 이상 매출을 이제 계획을 잡고 돌리면 전 세계에서 정말 CMO에서 1등하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3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를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도 9,800억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한 3조 4천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0% 이상 성장을 하고 매출도 영업이익은 한 9,900인데 거의 한 영업이익이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의 특이점이 바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보통 이제 PBR이 6.5니까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PBR이 막 20, 3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엄청 많죠. 거기다가 퍼도 140배, 뭐 어떤 종목도 250배 정도 올라가는데,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오늘 또 오르긴 했어요. 어제 오늘 모든 종목들이 빠질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은신료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보면 SK 하이닉스 외에는 별로 다른 종목들 올라간 게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수를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걸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고 목표 네. 가격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네. 내일 별로 조정이 안 올 것 같아요, 이 종목. 그래서 이제 내일 한 72만 원 정도 잡으시고 이게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은 게 지금 80만 원 위에가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쵸. 거기가 왜냐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8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목표 가격 80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시류에 맞춰서 단기간에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단기도 괜찮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제 빠르게 수익을 여러분들 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더라도 올해 12월 달까지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간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대형 중에서는 뭐 자동차 종목하고 몇 개 빼고는 그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영업이익도 좋은데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80만 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물벽이 많은 80만 원 전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 설정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 66만 원입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조선인 매니저님 이 힘든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텐데요. 어디로 갈까요? 네이버에서 여러분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치면 밴드에 여러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무료로 정보를 이제 쓸데없는 정보를 다 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 미국 증시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나왔던 국내외에서 꼭 아셔야 될 것 한 20개 정도만 항상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6시 반, 7시 반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요. 그 외에 트레이딩 할 수 있게 또 연결해서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무료 정보를 많이 갖고 가시기 바라고요. 내일 같은 경우 보통 제가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후 장 끝나고 바로 네.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장 끝나고 바로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유튜브 또는 MBN 골드에 들어오셔서 방송 무료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인 매니저의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 안내해 드리면서 이만 저희도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